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남자에게 딱입니다. 나만 알고 싶은 비밀. 그 비밀의 문이 열리는 순간 맛의 결투가 열릴지니 한 점도 놓치지 않겠소. 힘이 불끈불끈 나요. 꽤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요, 많이. 이거 만들기 진짜 싫어요. 징그러워. 엄청난 부를 안겨줬지만 몸부림치는 이 남자의 정체. 비밀스러운 갑부를 지금 만나봅니다. 갑부를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용인. 더운 날씨에 사람들이 불과 사투를 벌이는데요. 오늘의 갑부도 이곳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불이 엄청 세네요.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참나무 가지고 쑥 굽는 거예요. 쑥 굽는 거요? 예. 아예 참숯이에요? 예, 참숯이에요. 고기 드문 참숯 가마인데요. 예, 온도가 한 1500도까지 많이 나갈 1500도까지 나가요, 이게요. 1500도요? 예. 약 5일이 지나야 완성되는 참숯. 그야말로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하죠. 혹시 그 정성으로 갑부 되셨나요? 제가 이걸로 해서 돈 좀 벌었죠. 드디어 갑부를 만났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매출 100억 올리고 있는 정상리입니다. 뭘로 돈 버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구워서 돈을 벌고 있죠. 굽는 거 다 구워서 돈을 벌고 있죠. 굽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는 상민 씨. 이건 이제 참수 이제 배달하러 가야죠. 배달이라뇨? 어디 납품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우리 가게로 가는 거예요. 사장님네 가게가 또 있어요? 저기 숯가마 말고요? 그렇죠. 숯 가지고 부자는 못 됐고 제가 좋은 숯 구워 가지고 네. 저쪽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부자가 된 거지.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갑부의 식당. 발 디딜 틈 없이 차가 가득합니다. 빈 곳이 생겼나 했더니 그새 다른 차가 들어오네요. 하루에 한 200대 들어오나? 한 200대 들어오는 것 같아요. 150에서 200대. 고구마 막 줄기 캐듯이 쭉 들어와요, 그냥 계속. 주차장부터 10,000원이면 가게 안은 이미 상상되시죠? 용달차 운전도 하시더니 식당에서 손수레를 직접 거두는 갑부. 참숯에 애정이 가득한데요. 공들인 참숯으로 무엇을 굽는 걸까요? 슬슬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 장어였군요.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장어. 고단백 스태미나 음식으로 기력이 허할 때 약속이라도 한 듯 많은 이들이 찾곤 하는데요. 갑부의 가게도 여름을 앞둔 이맘때쯤부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맛도 한몫하겠죠. 여러 가지 곁들일 음식도 많은 장어. 엄청 맛있어요. 숯이 참숯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향이 느껴져요. 정말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참숯 가지고 고기 구워 먹던 그 향. 장어의 특이한 냄새가 안 나요. 그 흙냄새라 그러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장어와 참숯의 조합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한 갑부표 장어. 맛도 맛있지만 일단 크기부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여기는 장어가 진짜 크다. 제 팔뚝보다 더 굵어요. 보세요. 우와, 진짜 엄청나네. 진짜 크죠? 진짜 영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도 두툼한 살 때문에 한 입에 넣기도 힘들어 보이네요. 고기가 커서 이렇게 입에서 먹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맛있고 좋아요.
이 집 장어는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보통 장어의 한 1.5배 정도 큰데 굉장히 탱탱한 맛, 그리고 육질감, 그런 것들이 다른 집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맛을 주는 것 같아요. 장어의 맛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또 있습니다. 셀프 바로 운영되지만 갑부가 신경 쓰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다 고듯이 맛있습니다. 진짜 구워서 드시면 달아요. 장어와 대파라뇨. 신선한데요? 제가 이제 파를 한번 우연한 기회에 파를 한번 구워서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좀 달기도 하고 좀 쓴맛도 살짝 곁들이면서 어떤 장어하고 궁합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를 이제 구워 드실 수 있도록 손님들을 권장해드리고 있죠. 시작은 우연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의 관심을 받는 이 조합. 이 집이 파가 맛있어요. 파를 넣고요. 마늘 넣고요. 기가 막혀. 와, 나 이것 때문에 오잖아, 나. 입에 넣어요? 아, 굉장히 저 궁합이 좋아요. 그 장어의 느끼함을 좀 파가 좀 잡아주면서 파의 그 쌉쌀한 맛도 마지막에 살짝 나면서 굉장히 잘 넘어갑니다. 장어와 대파의 조합은 갑부 식당에서 3화대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가 먹어. 아니다, 그 사이 먼저 드시죠. 그리고 남성분들이라면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죠. 한 마리당 한 개만 나오는 꼬리. 아유, 장어가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장어 꼬리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겠지만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야, 그쪽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어이, 그럼요. 국가 정책에 저 한번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힘내. 보통 제가 6시 일어나는데요. 장어 먹으면 5시 일어나요. 5시에요? 왜요? 모르겠어요, 저도. 장어 구이의 선택권은 단 2가지. 소금 또는 양념인데요. 대부분 장어 본연의 맛을 위해 소금구이를 선택하지만 양념도 놓칠 수는 없습니다. 먹는 방법은 소금구이와 동일. 그러나 전혀 다른 맛. 아무리 배가 불러도 먹게 만드는 마성의 빨간 맛. 그 이유가 뭘까요? 계속 소금구이만 먹다 보니까 약간 느끼한 감이 있었는데 딱 양념을 먹으니까 그 느끼한 감이 쫙 없어져요. 그 마무리는 양념으로 하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맛은 다 맛있어요. 좋습니다. 손님들이 장어구이 맛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건 이분들의 역할이 큰데요. 장어 굽기는 베테랑 직원들의 전담. 약 15분 동안 타지 않도록 노릇노릇 잘 익혀야 해서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삼겹살이나 그런 거 먹으면 제가 직접 구워야 되는데 여기 오면 직접 구워주시니까 이게 참 좋더라고요. 아, 여기 직원분들 직접 구워주세요? 예.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는 먹기만 하면. 장어가 누가 굽느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달라지는데 여기에 초보자분들 같이가 굉장히 능숙하게 잘 구워주세요. 나중에. 그래서 같은 장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베테랑 직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갑부의 아들인 재열 씨인데요. 이제 일 시작한 지 5개월. 어쩌면 서툰 게 당연합니다. 겁도 없이 장어 자르기에 도전해 보는데요. 들어가서 맛있을 잘 못 잘라가지고. 누군가를 찾는 다급한 눈길. 사장님 이거 잘 못 자르겠어가지고. 왜 못해? 잘해야지. 여기 봐, 여기 팔팔하잖아. 이거 팔팔.
소리부터 경쾌한 경력 17년 차 직원의 손놀림. 조금 어설픈가 봐요. 네, 아직 초년생이라 더 많이 배워야죠. 네, 근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지금은 식자재 준비부터 차근차근 배워야겠어요. 눈은 매워도 마음은 편하죠. 잠시 외출했던 상민 씨가 돌아왔습니다. 전화. 아빠보다 힘들었지? 아빠 없어가지고. 꼴좀 올라가지고. 뭐 했니, 전화? 카운터 부산하고 작업 구웠는데 어려워가지고 사장님한테 부탁했어. 그래서 잘했어. 저는 뭐 사회 뭐 연기자가 돼보겠다고 저 연극영화과를 갔었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어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것은 없지만은 저는 뭐 이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버지 나이 든 모습을 보니까 저도 안쓰러운 마음도 생기고 이 장어집이나 장어 양식이나 이런 데 관심을 조금 가지니까 이 나름대로 매력들이 있더라고요. 제 꿈은 배우일지라도 여기에서 의미를 찾고 재미를 찾고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연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들도 거들고 있지만 몰려드는 손님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덕분에 장어만큼 이것도 금세 동이 난다고 하는데요. 장어를 먹는데 절대 빠질 수 없다는 이것. 손님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습니다. 소스 맛이 독특하니 괜찮은데요. 맛이 좀 담백하다 그래야 되나? 다른 데는 굉장히 짠 게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생강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뭘 넣는지 되게 궁금해지는 맛이에요. 장어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소스. 장어 본연의 맛도 중요하지만 소스 또한 손님을 부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갑부 역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저것 해봤지만 안 됐지만 이제 마지막에 한 10여 가지 넣고 여러 가지 노하우 시간도 제한되고 그런 과정에서 좀 시행착오도 있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게 안성품 된 것 같아요. 갑부의 소스 비법 대공개. 우선 다양한 약재를 망에 듬뿍 넣고 뜨거운 물에 담근 뒤 6시간 이상 푹 끓여줍니다.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탄생한 소스. 그만큼 갑부의 정성도 가득한데요. 아들에게도 이 정성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야, 이 맛을 꼭 내야 돼. 한번 먹어봐. 입의 기억이 소중할 때가 있죠. 맛있지? 한약이네, 한약. 한약. 양념치 약재를 그래. 좋은 건 나눠 먹어야 제맛.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저요? 네, 땀이 많이 흘리시는데 땀이 아주 좋아요. 막내 PD를 위한 갑부의 소소한 선물. 몸에 좋은 냄새. 몸에 좋은 냄새. 장장 6시간 이상 끓인 물에 마지막으로 전분을 넣어준 뒤 빠르게 저어주면 갑부표 소스 완성. 여기가 어떻게 보면 소스 만드는 물류단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매장마다 배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배달이요? 아들과 함께 배달 준비를 하는 상민 씨. 참숯 배달부터 소스 배달까지 갑부는 퀵 서비스 전문가가 아닐까요? 식당에서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 고생 많이 한다. 요새 좀 어때? 그냥 평소만큼 합니다. 갑부와 같은 옷을 입었는데요. 두 분 왜 똑같은 옷을 입고 계세요? 저기 같은 직원이에요. 같은 식구예요, 식구. 갑부의 식당은 총 4개. 본점을 중심으로 직영점들이 각각 20분 거리에 있는데요. 당연히 모두 같은 맛이겠죠?
3점, 4점이 아니라 한 마리를 다 먹어도 끝까지 이글거리는 맛이 없어요. 아니, 그한 맛이 계속 살아나요. 이 친구가 머리가 대머리였었는데 장어 먹고 이렇게 대머리가 났어. 이렇게 머리가 엄청 많이 난 거야. 다행히 그런 소리예요. 저도 거짓말 하지 말고. 유난히 긴 하루. 맛있게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고.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잘 먹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배웅을 마친 상민 씨. 재열아, 오늘 얼마큼 바람이? 오늘 주말이어서 바빴어. 기계의 서툰 탓에 매출표 체크는 아들이 하고 확인은 갑부의 몫인데요. 긴장되는 순간. 장어로 얼마를 벌었을까요? 하루 매출 약 3천만 원. 이거 장어를 대충 몇 마리 파신 거예요, 오늘? 약 한 350kg 정도. 마리수로 보면 한 700마리 정도예요. 평일과 주말을 합산한 결과 장어 갑부 상민 씨의 연 매출은 본점에서만 약 50억 원인데요. 직영점 3곳의 매출을 추가하면 연 매출 약 100억 원에 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찾아온 손님이 있는데요. 이 집의 보물인 장어. 일주일에 2번 약 1,500kg씩 싱싱한 장어가 들어옵니다. 먼 길 달려온 장어를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곧장 수족관으로 직행시켜야 하는데요. 살짝 보기에도 큼지막한 장어들의 향이라. 왜 손님들이 갑부의 장어를 보고 감탄했는지 알 것 같네요. 윤기가 흐르고 튼실한 거 보이시죠? 장어가 이렇게 힘이 좋습니다, 우리 장어가. 갑부의 장어 크기 이유가 있다면서요. 고기를 약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키우는데 우리는 이제 1년이 넘는다는 거. 장어가 무지하게 담백하고 고소하고 영양분이 무지하게 높아요. 손질하기 전 얼음찜질도 꼼꼼하게 해줘야 합니다. 살을 탱탱하게 해주는 방법이죠. 손질은 에이스 직원의 담당. 근데 갑부는 마음에 안 드나 봐요. 특별히 좀 내가 좀 힘 좀 줘가지고. 예. 좀 이거 그렇잖아. 이렇게 버리기 아깝잖아요. 이거. 꼬리 다 부었잖아요. 좀 잘 좀 잡아봐. 너무 꼬리 좀 못 살리는 것 같아. 잘 좀 해봐, 사장님. 아니, 그러면 사장님이 잡으시던가요? 내가 잡을 줄 내가 잡지. 내가 못 잡는 게 좋지. 마침내 뽀얀 속살만 거둔 두 사람의 작품. 내가 잘 못 잡더라도 내가 도와줄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손질된 장어는 정확하게 무게를 잰 뒤 약 5시간 동안 냉장고에 숙성시키는데요. 아버님이 장어 손질을 못 하시네요? 아, 네네. 장어 식당 오래 하시긴 했는데 장어 손질 못 하시는 거 보면은 신기해요. 어떻게 장사했나. 상민 씨는 17년 전까지만 해도 번듯하게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이었는데요. 지금보다 큰 돈을 거머쥐기도 했었죠. 건설에 무지하게 호황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흑자를 회사가 무지하게 흑자를 많이 냈었었죠. 더 회사를 더 키워보겠다는 욕심 가지고 잘한 데다 투자를 하고 회사가 조금씩 어려워지더라고요. 야,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빨리 안 나와?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거액의 빚을 지고 쫓기는 신세가 된 상민 씨. 제가 이제 빚을 껴안고 온 게 20억이었어요. 부채 이해관계 있는 사람한테 우리 집으로 자주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내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가족들한테 괴로움을 많이 주는구나 하면서 무지하게 미안한 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었죠. 심적 고통이 심했지만 남은 가족들을 위해 살아야 했죠. 그런 상민 씨를 위로해 준 건 어린 아들의 한마디였는데요. 엄마 울지 마. 아빠가 또 돈 많이 벌면 되지. 아빠가 해줄 거야.
올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울고 있는데 그 위로를 해준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엄마한테 한 말이 내가 살짝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무지하게 머리에 계속 남아 있었었죠. 그 무지하게 아들한테 무지하게 고맙고 때로는 아빠한테도 용기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아버님이 힘들어하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걸 티를 안 내요. 전혀 티를 안 내가지고 저는 사업이 망한지도 몰랐고 어렸을 때는 오히려 망했을 때서야 보라키 사줘가지고 저는 오히려 좋아졌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죠 그때는. 마음을 다잡은 상민 씨가 선택한 건 식당 일이었습니다. 식당 일에 대한 신념이 누구보다 확고했는데요. 식당업이라는 것은 진실되게 손님들한테 해주면 되면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고 건설업 쪽은 다른 업을 하다 보면 내가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식당은 무지하게 쉽다고 나는 생각하는 게 정직하면 된다. 좋은 식자재, 좋은 재료, 건강하게 손님들한테 공급하면 난 된다고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번의 장사를 실패한 후 우연히 직원들과 장어 식당을 가게 된 상민 씨. 사장님, 여기 손님들 엄청 많네요. 장어 식당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장어는 비싼 음식이잖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장어집을 해? 저희가 십시일반으로 보태볼게요. 해보세요, 사장님. 직원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임대료가 높아 허허벌판의 식당을 차려야 했죠. 근데 한 3개월 동안 영업이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장어 파동이 생겼죠. 급기야 장어 파동이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문을 닫는 식당이 많았습니다. 손님이 없었는데 거기서 저는 물러설 수가 없는 입장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다. 이 앞에 싸고 맛있는 장어 식당이 있어요. 한번 들려주세요. 지금 이난이 무슨 장어야. 먹고 잘못되면 책임질 거예요? 손님을 찾아 헤맸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반응뿐. 거기에 잘못된 운영으로 영업 정지까지 당하게 됐는데요. 제일 초반에는 이제 이게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진짜 안 됐었어요. 결국 간판까지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았던 상민 씨. 근데 손님들이 너무나 호응이 좋고 저를 많이 우리 가게를 믿어줬기 때문에 제가 운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옆에 거기서 약 한 100여 미터 떨어진 데가 합법적인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 임대가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그걸로 이사를 하게 됐죠. 그 후 변함없이 9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갑부의 식당을 다시 찾은 제작진. 그런데 상민 씨는 외출 중인가요? 사장님 안 계세요? 아버지 이쪽으로 오시면. 비밀 공간이라도 있는 걸까요? 한참 계단을 올라 도착한 이곳. 직원들이 뭔가를 주시하는데요. 저희 사장님이세요, 저기요. 지금 네. 저 뒷모습. 사장님. 상민 씨 맞습니다. 저기는 어디예요? 사장님 계신 곳이요? 저희 양식장이에요. 양식장이요? 네네. 어디 있는 곳이에요? 강화도에 있어요. 이번엔 강화도입니다. 갑부는 장어를 직접 봐야 직성이 풀리나 본데요. 양식장 같은데? 되게 큰데요? 저기 다 양식장인가? 2시간을 달려 마침내 도착한 양어장. 밭 한가운데를 점령한 걸 보니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갑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장님 여기 계셨어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그 CCTV 보고 왔는데. 아유. 여기 장어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도 다 우리 집 양식장이에요. 이 장어 전부 우리 거예요. 갑부의 양어장이었군요. 갑부가 직접 관리하는 장어만 무려 120만 마리. 100억 갑부답게 규모도 상상 이상입니다. 양식장이 진짜 크네요. 그래요? 네. 우리 양식장은 또 옆에 또 짓고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죠. 양식장이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그래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여기 우리 새로 저는 양식장이에요. 새로 만든 양어장은 수저벽이 낮아 눈높이에서 장어를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콘크리트 재질이라 튼튼하죠. 사실은 제가 봐서 그 기존에 있던 양어장만으로도 사장님이 충분히 장어에 대한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양어장을 늘려서 과연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저는 아직도 사장님 생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든지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걸 도전해 나가지 않으면 도태된다. 새로운 것은 뭐냐면 양식장을 좀 새로 짓고 더 좋은 장어를 만들어내려면 더 키우려면 늘릴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된 것 같아요. 식당보다 양어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상민 씨. 장어를 잘 키우는 게 전공이라네요. 그런데 갑부에겐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장님 이제 장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예, 보여드릴게요. 그때 소장님 장어 잡을 거예요. 아, 사장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니고요? 저는 잘 못 잡아요. 미안해요. 장어를 못 만지는 장어 갑부라고요? 장어를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는 좀 혐오식품으로 저를 생각을 했었어요. 옆에 굽다 보면 냄새가 막 이상한 냄새 많이 나고. 그러니까 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뱀 같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장어를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장어를 안 좋아하셨는데 어떻게 장어집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운명인 것 같아요. 장어 식당을 하게 된 건 운명이었지만 체질까지는 바꾸지 못했죠. 용기 내서 잡아보지만 하하 쉽지 않네요. 그럼 사장님은 어떤 걸 잘 아세요? 눈으로 보는 전문가요. 아, 그럼 눈으로 보면 뭐든지 아세요? 예, 그렇죠. 이제 말로 하고 눈으로 보는 전문가. 우리 소장님은 기술자. 식당으로 가는 장어들의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장어의 크기가 중요한 만큼 직원들도 철저하게 살피는데요. 선별 작업 후 500g 이상 장어들은 식당으로 가고 500g 이하 장어들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되죠. 이때 장어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상민 씨. 이거 한 600g 나와요. 600g이요? 예. 580g이요. 눈 전문가 등판하나요? 진짜 거의 600g이네요. 예, 그래 맞아요. 일단 600g인데 딱 정확하게 맞출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7% 내에서 다 맞추죠. 이건 한 900g 나올 거예요. 900g이요?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역시 20g 차이. 850g, 900g, 900g, 900g. 제가 맞췄죠. 기술자를 이기셨네요. 상민 씨는 어떻게 양어장까지 운영하게 됐을까요? 장어를 키우는데 오랜 시간 동안 키워보면 어때요? 그러면 장어도 크고 장어 살도 토실토실 칠 거 아니에요. 빨리 키워서 출하를 시켜야 수익이 나지. 그런 식으로 장어 키우다간 적잖아요, 적자. 거기는 빨리 키워서 출하를 해야 되고 저는 천천히 키워서 좋은 장어를 만들어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식장을 직접 차리게 된 동계기죠. 생물을 키운다는 게 버겁기도 했죠. 아니 장어 상태가 다 왜 이래.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장어들의 집단 폐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소 부족이라든가 물 관리를 잘못했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어가 폐사에 이르게 됐다. 또 경험이 제가 없었고 돈으로 따지자면 돈이 몇십억 될 거예요. 진짜 많이 죽였어요. 어떻게 하면 장어를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을까?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론부터 실험까지 닥치는 대로 장어에 대해 연구했던 상민 씨.
자연스레 양어장이 집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남들보다 10배, 20배 더 연구를 해야만이 거기에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생물은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게 저는 깨달았죠, 지금.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창고로 안내하는 상민 씨. 그리고 상자를 하나 꺼내옵니다. 장어와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은 한약? 양어장의 한약이라뇨? 이건 웬 한약이에요? 이거 드시려고요? 아니에요. 장을 먹이는 한약이에요. 또 오배자예요, 오배자. 오배자가 뭐죠? 애벌레에서 추출하는 애벌레 그 한약이에요.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듯 우연히 찾아온 기회. 수산과학원에서의 공동개발 제의였습니다. 오배자를 이용한 한약은 장어의 집단 폐사를 막을 수 있었죠. 노고를 인정받아 상까지 받았습니다. 특허받은 한약을 사료와 섞어서 장어밥을 만드는 건데요. 한약값도 만만치 않은데 사료도 1등급. 이 정도면 장어 아빠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직접 맛까지 보는 상민 씨. 장어 사료를 왜 드세요? 사람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어야 장어도 먹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루에 2번 장어밥을 준비합니다. 120만 마리의 분량을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잘 먹으면 힘든 기색도 사라진다는데요. 밥을 줄 때마다 예의주시하는 일도 있습니다. 보통 장어의 식사 시간은 10여 분. 이 시간에만 장어를 점검할 수 있는데요. 장어의 습성 때문이죠. 장어가 밥 먹는 건 상태를 보여야만이 장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아가미도 볼 수가 있고 배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장어 밥 먹을 때가 유심히 많이 쳐다봐야 되죠.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에 애착이 생겼죠. 오히려 예전보다 키우는데 더 정성을 쏟는 상민 씨. 다른 데는 장어를 빨리 키워서 판매도 해야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고객들한테 이것을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한약을 먹이고 나면 장어가 성장이 무지하게 늦어요. 1년 반 이상을 키워야만이 출하할 수 있는 고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사료값도 많이 들어가죠. 고충도 있습니다. 양어장 안은 물 온도와 습도가 높아 사람이 버티기 힘든 조건인데요. 상민 씨도 중간중간 밖으로 나와 휴식을 꼭 취해야 하죠. 장어 키우는 일이 만만치 않네요. 진짜 더워요. 왜냐면은 이게 양식장은 물 온도가 28도, 30도를 맞춰야 되고 외기 온도는 한 40도 이상이 나와버리니까 무지하게 더워요. 습하고. 힘들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간간 휴식을 취하고 가서도 일하고 휴식을 취하고 점검하고 그래야만 이 맛있는 장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정이 없이 어떻게 맛있는 장어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잠시 휴식 시간.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상민 씨가 직접 간식을 준비했는데요. 식당과 양어장 직원 모두를 관리하는 것도 갑부의 일 중 하나입니다. 아, 시원해. 너무 맛있어. 직원들이 뭐냐면 소수청해로 움직이는 양어장 직원들. 이거 맛있어? 네, 맛있어. 상민 씨 또한 양어장 멤버죠. 일은 할만해. 뭐 애로당 있으면 이들을 얘기해. 말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내일부터 잘라. 말 조심해야 돼. 이제 너무 조심하세요. 힘들어요. 예상치 못한 답변인데요. 내가 자주 오면 또 맛있는 거 많이 사줘 그랬잖아. 나 좋아할 줄 알았었지. 좀 자주 오면 좀 힘드세요? 좀 피곤해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장어 키우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꼼꼼한 상민 씨이기에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도 자주 와야지.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상민 씨의 장어에 대한 애정은 식당에서도 계속됩니다. 오후 5시만 되면 어김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상민 씨. 이게 지금 저 장어째 밥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 이게요?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장어 사료들이에요. 장어 식사 시간이었네요. 밥 먹은 것도 봐. 밥 먹은 거. 제가 다. 밥 먹고 이제 활동하는 거. 밥 먹고 이제 활동. 더 달라고 좀 찾아다니는 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양어장에 가 있는 갑부. 오늘 어때요? 장어는 상태가요? 아주 좋아요. 장어 밥, 컨디션이 아주 좋네요, 장어.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맨날 보여주시고 조금이라도 좀 덜 먹는 것 같으면 바로 뛰어가세요, 양식장으로. 하루 종일 장어 수족관을 보거나 양식장을 보거나 손님들이 장어를 먹는 걸 보거나 장어밖에 모르는 장어벌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객이 우선이기에 식당 일도 소홀히 하진 않습니다. 장사 초창기엔 직접 장어를 굽고 잘랐던 상민 씨. 예전 실력 나오는데요. 손님 하는데 보청기가 습게 많이 찬 것 같다. 제가 돈 많이 벌어야 될 것 같다. 이제 아빠 보청기 하나 바꿔야 되는 거니까. 보청기를 쓰고 계셨군요. 보청기 닦고 있어요. 귀가 제가 좀 잘 많이 안 들리거든요. 아,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잘 안 들려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보청기요? 좀 불편하죠. 왜 안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제 간간 잊어먹을 때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 출근할 때 그때 간간 잊어먹고 집에 빨리 뛰어가요. 끊임없는 노력으로 식당은 날로 번창했는데요. 자, 어서 오세요.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여기 은행인데요. 정산민 씨 지금 3년째 이자 못 내고 계신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상민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산민 씨 지금 3년째 이자 못 내고 계신데 어떻게 된 거예요? 충격적인 전화 한 통. CCTV로 사실 확인을 하던 상민 씨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사항마다 왜 CCTV가 꺼졌냐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그쪽에서 대인 횡령, 지금 말해서 장래들이 식당 하나 차리고 또 양어장도 차리고. 그때 총 손해 보신 금액이 어느 정도죠? 제가 봤을 때는 한 90억 정도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로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망치로 진짜 무지하게 세게 얻어맞은 기분, 즉 말해서 그러니까 잠을 갖다가 한 5개월 동안 잠을 못 잤어. 이걸 정리하느라고. 식사를 거의 일주일 넘게 거짓 못 하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사장님 이러면 사장님이 쓰러지시면 저희 장어 식당 가족들이 모두가 쓰러지니까 사장님이 버티셔야 된다 해서 옆에서 막 뭐라도 죽이라도 끓여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커셨던 것 같아요. 배신을 당한 거였기 때문에. 충격으로 몸에 이상이 생긴 상민 씨. 갑자기 귀가 왜 이러지? 치료가 안 됩니다. 앞으로 소리를 들으시려면 보청기를 끼셔야 합니다. 한창 나이에 청력이 감퇴됐죠. 얘기도 안 했어요, 저한테. 몰랐죠, 잘. 모르고 있다가 언제부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 이러고 뭘 이렇게 끼더라고요. 귀는 사실 뭐 생명이 지장 가는 게 아니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귀여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데 혹시 아플까 봐 그게 걱정되죠. 개인 공포증도 생기고 누구를 만나기가 싫어져요. 누가 진실되게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 일단은 의심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최고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스스로 막 뛰어다니면서 식당 일도 제가 챙기고 양식장도 제가 챙기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냥 또 현실에다 탁 치면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이 특이한 버릇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건데요. 남녀노소 불문 모든 연령층이 찾는 갑부의 가게. 이미 맛의 검증은 끝났죠. 그런데 어른들보다 아이들 입에 더 신경 쓰는 이유가 뭘까요? 얘들 제가 잘 먹잖아요. 외식 해놔가지고 과자는 두개 안 주시나? 좀더 큰거 가지고 과자 먹어. 하나씩 먹어. 아이들 먹는 걸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들도 좋죠. 왜냐면 애들은 실제로 장어 제체 먹는 사람 먹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정식해요. 맛없으면 안 먹고 맛있으면 먹고. 갑부의 특이한 버릇은 또 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식사 자리를 다시 본다는 것. 이번엔 직원들을 호출하는데요. 그리고 남은 장어를 먹어봅니다. 맛은 이상이 없는데요. 손님들이 배부를 저는 남겨준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손님이 귀했던 시절 높아시며 하던 행동들이 습관이 되어버린 건데요. 직원들도 상민 씨의 마음을 알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장어 맛 이상 없지? 예, 맛 좋았어요. 좋았어요. 쫀득쫀득하고 맛있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맛있더라도 항상 체크해야 돼요. 체크해서 무슨 일 있고 양화장 연락해서 소염 전 안 받으면 나한테 연락하고. 장어는 또 어떻게 보면 고가잖아요. 이제 고가인데 고가 품을 남겨놓고 간다는 것은 또 장어 맛이 좀 이상이 있어야만 남겨놓고 가는 거지. 손님들이 이제 항상 부족해야 되는데 남겨놓고 가게 되면 걱정스럽죠. 장어가 혹시라도 무슨 맛에 변화가 생겼나, 장어 맛이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먹어요. 지금 위치에 있는 건 다 손님들 덕이라는 상민 씨. 진짜 단골 손님이세요. 진짜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단골 정도가 아니고 여기 삽니다. 여기 사신다고요? 살아요, 아예. 몇 년째 단골이신 거예요? 여기 10년 넘었죠. 한 9년 됐어요. 우리가 한 7, 8년 됐어요. 여기 다니는 거. 노력과 정성이 통한 걸까요? 자주 찾아주는 손님들 덕에 상민 씨는 최고의 장어 맛을 낼 수 있었죠. 어쩌다 온 손님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른 시간에 입소문이 퍼질 수 있었는데요. 이 집 장어가 아주 맛있어요. 강화도에서 직접 양식을 한다 그러지 아마 한방 양식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네, 직접 이거를 키우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숯불도 직접 하고 장어도 또 따로 직접 양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찾게 되는 거죠. 유독 반가워하는 한 손님. 그러잖아. 계속 지금 우리 사장님. 아, 그래. 우리 첫 장기에 개발된 고객. 2002년부터면 17년이 지났잖아요. 네, 17년 정도. 오랜 인연이네요. 첫 장기 어려울 때 저 손님들이 많이 용기를 많이 줬죠. 고맙지만 되게 부담스럽죠. 그런 더 좋은 장어를 만들어내서 저런 손님들한테 더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어떤 책임감이 더 많아져요. 이제는 손님들에게 보답하는 일만 남았다는 갑부. 가장 최근에 생긴 식당엔 손님을 위한 장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식사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닌 일명 고객 맞춤 공간. 특히 카페에 신경을 썼는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어떤 거 드시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국밥 좋다. 뭐 잊은 거 없으신가요? 돈 안 내고 가신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여기 오시면은 장어 드시면은 서비스로 3층에서 커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가격표에 가격이 써져 있는데. 아, 원래는 아빠가 맨 처음에는 아버지가 받으려고 했었는데 돈을 또 생각해보니까 비싼 장어 드셨는데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겠다.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손님을 위한 갑부의 배려가 물씬 느껴집니다. 다음 날 굴참나무가 들어오는 날인데요. 모처럼 아들 재열 씨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숯가마도 사실 손님들을 위해서 인수한 건데요. 한 차가 약 한 200만 원이 넘어. 이것 때문에 적자 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적자 보더라도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적자라니요? 굴참나무로 구워야만 수술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굴참나무만 갖다 수술 굽고 있죠, 지금 말해서. 4년 전 우연히 숯을 접한 뒤 부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숯을 직접 만들기로 한 거죠. 아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어요. 정말 전 직원이. 사업이라는 게 수익이 있어야 하는 것, 수익을 내다보고 하는 거지만 전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없었거든요. 시중에서 그냥 국내산 숯을 사서 사용해도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허건날 적자지. 근데 그거를 굳이 뭐하러 하시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어떤 숯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인수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요. 제가 좋은 제품을 갖다가 손님들한테 제공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어때 온가저감하겠다는 생각 절대 적이 아니에요. 이쯤 되니 손님 바라기 갑부의 집이 궁금합니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외관. 집안은 어떨까요? 꽤 좋은 집에 살고 계셨네요. 줄곧 월세 생활을 하다가 7년 전 집을 마련한 상민 씨. 고생한 가족들을 위한 선물이었죠. 전세나 내 집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그리 안 해봤었어요. 2012년도에 이 집을 장만한 거죠. 내친 김에 옷장까지 들여다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많죠, 그겠잖아요. 6벌이 많은 거라고요? 자주 입던 옷만 있죠, 저는요. 그냥 새 옷을 입다 보면 굉장히 몸이 불편해요. 주로 진짜 식당에 가 있지, 숯가마에 가 있지, 양화장에 가 있지. 하여튼 옷이 좋은 옷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유명한 브랜드 같죠, 그 옷이요. 브랜드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뭘 길거리에서 사가지고 모르겠어요. 아, 길거리표예요? 네, 길거리표예요. 옷은 그렇다 쳐도 일하는 사람에게 차는 중요하잖아요. 이게 제 차예요. 차에도 사연이 있는 갑부. 원래 옛날에는 저 독일차를 탔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가게에서 이용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독일차를 타야 될 지금 무인 나해가지고 제 차, 우리 가족 차 일단 먼저 하고 직원들 차들도 전부 다 국산차로 다 바꿔버렸죠. 아, 독일 사람들이 장어 안 먹어서요? 네, 그렇죠. 내 고객이 아닌데 얘기하면 내 고객 될 수 있는 사람 차를 팔아줘야지. 언제나 손님이 우선인 상민 씨. 항상 손님을 위해 투자를 하니 정작 본인에게는 엄격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겨울이었는데 한 번은 매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직원분이 저한테 와서 조용히 그래요. 사장님은 저기 옷이 저거 잠바 저거 하나밖에 없으세요? 겨울 내내 3개월 동안 똑같은 잠바만 입으셨대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생각해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잠바가 다 해져서 떨어질 때까지 입으셔요. 그날 오후 모처럼 아들과 단둘만의 시간. 최근에 함께 일을 하면서 아들과 부쩍 가까워졌는데요.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진짜로 근데 물어보고 싶은 얘기예요. 진짜로 이거잖아요. 제리디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가 아빠가 하는 사업이 잘못됐었잖아. 아빠 편하게 해줘가지고 돈을 또 벌게끔 한번 되겠지 않겠냐고. 뭐 초등학교 때여가지고 기억 안 나는데? 안 나.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내가 아빠가 무지하게 힘을 많이 냈었어, 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때도 힘을 진짜 많이 냈었다.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좀 나한테 좀 의지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이 일을 제가 한 거랑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이 먹은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조금 어느 정도 안 그러더라고요. 쉬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돕게 된 거죠.
오늘은 갑부 식당에 정기 회식이 있는 날. 한 달에 한 번 직원들과의 시간을 갖는데요. 식당 직원들의 회식이다 보니 먹는 것도 제대로 푸짐한 한상이죠. 에이스 직원이 추천하는 고품격 한쌈. 야무지게 싸는데요. 이 맛에 회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부의 식당엔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늘 곁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죠. 직원들이 믿고 따라와주고 그냥 굉장히 고맙고 앞으로는 조금만 일만 벌릴 테니까 그때도 좀 믿고 좀 따라와주길 바래. 안 되는데요. 싫어요, 사장님.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조금만 싫어요.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조금 그만 벌리셨으면 하나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그만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 그래요? 열심히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손님을 위해 달려온 상민 씨 뒤엔 든든한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죠. 손님이 있으니까 식당이 있는 거지. 식당이 있어야 손님이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간에 식당을 잘 처음에 그냥 오픈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로 손님들한테 뭔가가 해주려고 항상 노력하면 그 식당은 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꿈이 뭔지 알아요? 손님한테 파묻혀서 한번 주고받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다니까. 하루에 손님 한 팀도 안 올 때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상민 씨에게 돈보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에 대한 정성은 맛의 보답을 가져왔죠. 꽃이 고와야 나비가 보인다고 합니다. 상민 씨처럼 나를 잘 가꾸고 기다리면 혹시 귀한 손님이 다녀가진 않을까요? 한적한 시골 마을. 유달리 바쁘게 움직이는 여인이 있으니 이거 다 어디다 들어가는 거예요? 국수 한 그릇에 다 들어갑니다. 면이며 육수, 고명까지 40년 내공 한 그릇에 담았다. 잘하시는 게 뭐예요? 메밀국수. 여름 더위 한 방에 날린 메밀국수. 종선 여사의 메밀국수 인생이 다음 주 공개됩니다.